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중조합이죠. 하중조합. 여기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하중조합 테이블이죠. 아시토 LRFD의 하중조합 테이블입니다. 맨 첫 번째 칼럼이 사하중, DC가 이제 사하중이고, DW도 사하중이고, 토합, 크리프 슈앤케이지 등 사하중에 가까운 하중들에 대한 하중계수고, 두 번째가 화하중에 가까운 하중들에 대한 하중계수, 세 번째가 수압에 대한 하중계수, 네 번째가 화하중이 없을 때의 풍하중, 다음에 다섯 번째가 화하중 제하 시의 풍하중, 여섯 번째는 프릭션, 다음은 온도 변화, 다음은 온도 차, 즉 그 바닥판 상판과 교량 하부 사이의 온도 차에 대한 하중 계수들. SE는 지점 치마, EQ는 지진, IC가 유빙이죠, 유빙, 아이스, 얼음의 충돌, CT는 차량에 의한 충돌 하중, CV가 선박에 의한 충돌 하중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각 강도 한계 상태 1, 2, 3, 4, 5, 극한 상태, 극한 한계 상태 1, 2, 다음에 사용 하중 상태 1, 2, 3, 4, 피도 하중 상태 1, 2, 각각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 한계 상태 3에서 화하중에 의한 하중 계수가 0.8입니다. 이것은 약간 좀 이상하죠. 사용 한계 상태는 실제로 발생하는 응력 상태라고 했는데 화하중에 의한 응력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건 몰라도 20%씩 감소시키는 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왜 갑자기 여기서 0.8이 나왔는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서비스 3는 한국으로 치면 PC빔, 미국은 그거 갖다가 프리캐스트 거드라고 하는데 PC빔의 인장 응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말하기도 복잡하지만 PC빔은 하여튼간에 인장으로 지배되기 때문에 PC빔을 설계할 때는 화중을 갖다가 20% 감소시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방서가 옛날 시방서에서 LRFT로 바뀌면서 화중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모든 건 똑같은데 화중만 증가했으니까 옛날에 설계한 단면, 그러니까 그 옛날 단면들, 그러니까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옛날 프리캐스트 단면들이 더 이상 똑같은 스판에 대해서 오케이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미국에서는 PC빔이 많이 쓰는 스판이 최대 한 46m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도로 50m는 약간 무리지만 45에서 50m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40분 6, 7m까지는. 근데 얘는 설계가 잘 됐었는데 시병사가 바뀌면서 똑같은 PC빔에 대해서 설계를 하니까 단면이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더 개수를 갖다 늘리든가, 즉 거더 간격을 줄이든가, 아니면 경관을 갖다 짧게 해야지 옛날에 설계한 대로 옛날에 설계한 경관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프리캐스트 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방서 바뀌니까 자기들 프리캐스트에 대한 경제성이 더 이상 확보가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강력히 반대하죠. 그리고 연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사용 중인 그뭐 프리캐스트 거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시범을 바꿔가지고 옛날하고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게 하느냐. 이렇게 뭐 강력하게 반대해서 딴 방법이 없으니까 그 화다중을 갖다가 20% 감소시킨 거예요. 어떻게? 옛날 단면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OK가 나오도록 개수만 조정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 LRFD의 개수 적용 방식이 앞으로 상당히 그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TU는 이게 온도화 중인데 0.5가 있고 1.2가 있죠. 그리고 사용 상태에서는 1.0과 1.2가 있죠. 이건 뭐냐면 앞에 거, 즉 왼쪽 것들은 강도나 응력을 검토할 때는 0.5나 1을 쓰고 뒤에 거는 변위예요. 변위. 온도에 의한 변위. 즉 신축임이나 그런 거 검토할 때는 1.1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띄는 것이 겜마 EQ죠. 이것은 지진을 설계할 때 그때 지진 시의 환화중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0이 되고 100%를 갖다 고려하면은 1.0이 되고 반만 고려하면은 0.5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해라 한 거죠. 겜마 TG도 마찬가지예요. 바닥판 그 상판과 그 교량 하부 사이의 온도 차인데 이것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강도 상태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을 0으로 많이 고려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뭐 저희가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각 그 발주자가 보통 많이들 결정하죠. 겜마 SE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 지침치만데 그것을 갖다가 고려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겜마 P는 이제 다음번에 상세히 나옵니다. 퍼티기유도 두 가지가 있죠. 퍼티기유는 환화중에 의한 응력 차이만 고려하기 때문에 환화중 외에 나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데서 1.5고 어떤 데서 0.75냐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어요. 이것이 이제 그 사하중과 사하중 비슷한 뭐 토합 등등에 대한 하중계수인데 저희가 많이 관심 있는 것은 일단 DC. DC 여기서 먼저 DC와 DW의 차이를 갖다 설명할게요. 둘 다 사하중인데 가장 하기 쉬운 것은 DW는 그 웨어링 서페이스 그 뭐 포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아스팔트나 그다음에 첨가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하게는 그 교량 그 콘크리트 바닥판이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그 까지니까 그것을 긁어내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다시 치는데 그 하중.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하중만 따로 분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DW를 제외한 나머지 사하중은 뭐 바닥판, 강제 자중, 난간, 중분대 등등은 우리가 상당히 정확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첨가물이나 포장 아니면은 바닥판을 긁어내고 다시 추가로 첨가하는 바닥판 등은 설계하고는 별도로 상당히 변수가 큽니다. 따라서 하중 계수 자체가 달라요. 사중에서는 보통 1.25를 쓰는데 DW는 이것이 1.5를 씁니다. 그래서 계수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또 한번 반복하지만 DW를 제외한 모든 사중을 다 DC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직 강도 한계 상태 4에서만 하중 계수가 1.5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어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만약에 사하중과 화하중의 작용 방향이 반대이고 화하중이 사하중보다 크다면은 더 지배적이면은 사하중이 작은 것이 더 안전축이죠. 그렇죠. 사하중, 화하중 부호가 반대고 화하중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면은 사하중이 작은 것이 안전축이에요. 그래서 사하중의 최소 효과가 필요할 때 DC는 0.9를 쓰고 DW는 0.65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가장 불리한 것은 첨가물이 없는 경우죠. 첨가물은 뭐 전기나 통신관 같은 건데 그것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없는 경우가 가장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0.65보다 0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0. 그래서 언젠가는 시범서가 이게 그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토합 같은 것은 어떤 합성연과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 밑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하중에는 그 영구하중이 있죠. 영원히 작용하는 하중. 그리고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불리한 거죠. 어떻게 하중을 갖다가. 그 노트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강도 상태 2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설명해도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강도 상태 3은 시공시 검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공시 검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하겠어요. 다음은 강도 상태 4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재밌는 건데 강도 상태 4는 환화중과 풍화중이 없습니다. 오직 사하중에 대해서만 고려하죠. 물론 뭐 수압, 마찰, 온도 등등이 하여튼 있지만 합성형에서는 보통 사하중, 환화중, 풍화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도 상태 4는 오직 사하중만 고려한다. 뭐 그렇게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재밌으니까 하나 노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한계 상태가 많은데 각각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이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죠. 강도 상 강도 한계 상태 1은 폭풍이 불지 않을 때 일반적인 차량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트럭이 지나가고 풍화중이 폭풍이 아니고 그러니까 풍화중이 없고 풍화중이 없을 때 일반적인 차량 상태. 강도 상태 2는 발주자가 허용하는 퍼밋 비이컬. 그러니까 번역을 잘도 못하겠는데 상당히 큰 하중이죠. 그러니까 발주자가 결정하는 그 차량을 통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고 상당히 큰 하중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강도 상태 3은 그 폭풍시죠. 55마일 per hour. 1시간에 55마일. 이것도 킬로미터로 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100km 넘을 거예요, 이게. 한 100km 정도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폭풍시에 대한 거죠. 그 자세히 보시면은 3에서는 풍화중은 있는데 환화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5마일 per hour로 폭풍이 발생하면 차를 갖다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강도 상태 4는 사하중이 상당히 클 때예요. 즉 자중이 엄청 큰 거. 환화중은 작고 자중이 엄청 큰 거.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강도 상태 4를 갖다가 고려해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어떤 경우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검토하죠. 하나 추가해서 개선하기가 뭐 힘든 게 아니니까. 강도 상태 5는 그 풍화중이 불 때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즉 풍화중과 차량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때 풍화중은 좀 작죠. 이때 풍화중은 강도 한계 상태 3에 비해서 풍화중 자체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풍화중이기 때문에. 극한 상태 1은 그 지진시예요. 극한 상태 2는 그 외의 거, 즉 유빙, 선박이나 차량에 의한 충돌, 홍수, 다음에 뭐 세굴시 등등 이런 극한적인 상황입니다. 사용 상태 1은 무엇이냐? 재밌죠? 풍화중이 작용할 때 일반적인 사용 상태예요. 사용 상태 2는 강제의 경우 그 일딩, 항목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용 상태 3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PS 거도에서 텐션을 갖다 고려할 때만 추가로 고려합니다. 4는 PC 칼럼의 경우입니다. 퍼티기 1과 2가 있는데 퍼티기 1은 무한 하중 유발 피로에 대한 것이고 2는 유한 하중 유발 피로에 대한 것이에요. 이 둘은 별도로 뒤에 설명하겠어요. 여기까지가 하중 조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